한국개발연구원 KDI와 산업연구원 키에트가 세종시로 이전을 하면서 홍릉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과학기술계에서는 홍릉에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핵심 역할을 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과학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홍릉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어떤 지역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좀 낯선 지역이죠. 예. 홍릉은 현재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명성황후 민 씨의 묘소가 원래 있었던 곳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리는 홍릉은 현재 경희대학교 국립산림과학원 하월곡동의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 후문에 이르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네. 고대 정문에서 키스트 정문을 지나서 경희대로 넘어가는 좀 비교적 한산하게 보이는 도로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좀 한산하게 보이기는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50년 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처음 둥지를 틀었던 곳이고요. 그렇죠. 그 후에는 한국개발연구원 KDI하고 산업연구원 키에트가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덕으로 내려갔지만은 한국과학원도 이곳에서 출발을 했고 국방과학연구소도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고등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과학원, 국방기술품질연구원 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지역인데요. 갑자기 홍릉 지역에 관심이 모아진 이유는 뭘까요? 예. 작년에 이제 KDI하고 키에트가 세종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큰 부지가 생기게 된 셈이죠. 농촌경제연구원하고 국방기술품질원도 역시 혁신도시인 나주하고 전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강북에 토지가 별로 없는데 상당한 크기의 개발 가능 지역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은 대부분이 아주 울창한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숭인원이라고 하는 능이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거나 상업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공기관이 들어서서 좀 네. 어떤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지구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좀 독특한 지역입니다. 네. 그럼 그냥 놀리면 아까운 지역인데 이 홍릉을 어떻게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정말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건 다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는 여기 홍릉을 글로벌 녹색 성장 단지로 만든다. 이런 좀 묘한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이제 지금은 흐지부지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10월에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갖춘 홍릉밸리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옮겨가는 농촌경제연구원 부지를 매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이제 의료, 연구, 창업 지원,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월드 에이징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고령 친화 산업 클러스터의 거점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창한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예, 예. 근데 이 홍릉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서울시만이 아니고요. 아, 예. 키스트도 차세대 성장 엔진을 만들어낼 홍릉 연구단지로 재탄생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내놨고 동대문구에서는 주민들이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네.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KDI 부지에다가 한국 경제의 발전 경험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한국 경제 발전관을 세우고 네.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을 데려와서 우리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예. 교육 부지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글로벌 지식 교류 센터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네, 있습니다. 정말 거창한 활용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학기술계 입장 어떻습니까? 이제 과학기술계는 좀 늦게 출발을 합니다. 항상 이런 논란에. 지난 연말에 과총이 처음으로 이제 이 홍릉 단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키스트도 과학기술 그 지역에 이제 여러 학교 이런 기관들이 많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중심으로 문화예술 창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단지를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뒤늦게 이제 과학기술 포럼이라는 원로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새로운 시각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홍릉이라는 지역에 역사적 의미하고 가치를 좀 강조하면서 새로운 우리 사회가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랜드마크 지역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네. 그냥 뭐 여기 나눠주기 하는 걸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놀라운 발전을 일으켰거든요. 경제, 사회, 문화, 뭐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이런 발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한 60년대 후반부터 저희가 집중 투자했던 과학기술이었습니다. 이건 뭐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그야말로 역사적 진실인데요. 네. 이 홍릉이라는 지역이 50년 전에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적에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발전 계획을 구상을 하면서 예. 그때 이제 미국 대통령 존슨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네. 뭘 좀 그때 우리가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뭘 좀 도와주면 좋겠느냐라고 존슨 대통령이 물어봤는데 뜻밖에도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과학기술 분야에 연구소를 하나 지어달라. 이게 상당히 놀라운 의외의 요구였습니다. 네네. 박 대통령의 의지는 물고기 몇 마리 얻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겠다 이런 예, 예.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한국과학기술연구소로 시작했던 키스트였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23개의 출연연의 거의 대부분이 이 키스트에서 파생되어서 나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구가 바로 키스트고요.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이 홍릉하고 키스트를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거기 가서 연구원들하고 뭐 저녁에도 차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환담을 했고 혼자서 뒷산에 올라가서 막걸리 마시면서 구상을 많이 하셨다고 예.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발전의 요람이었던 곳이었다는 의미를 좀 한번 되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금 이제 과학기술 포럼에서 예. 새로운 시각으로 그냥 단순히 어떤 기능을 가진 그냥 뭐 건물 하나 지어놓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예. 네. 우리 사회의 성장의 상징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뭐 홍릉이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뭐 과학기술의 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빠른 속도로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홍릉에서 출발한 과학기술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후대에 오래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